생명의 탄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우주 태초의 비밀을 풀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적외선 망원경을 개발, 우주라는 신항로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구원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천문그룹으로 지금 여행을 떠나보자. 대전에 위치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197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 전문 연구원이다.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베일에 쌓여있는 우주의 신비를 풀고 인류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총 7개의 센터 중 오늘 조명할 우주천문그룹은 다양한 위성 관측 기기를 개발, 인류가 항상 궁금해하던 우주의 수수께끼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15명의 연구원이 우주의 기원과 탄생, 그리고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예, 저희 우주천문그룹은 2003년에 과학기술 위성 1호의 원자위성 분광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고 발사 운용을 하여서 우주를 관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2013년에 과학기술 위성 3호 다목적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우주 관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1호의 탑재체인 근적외선 영상 분광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주천문그룹.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내년 발사를 앞둔 적외선 망원경 때문에 요즘 끊임없는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이 남자. 은하수를 사랑해 천문을 연구하게 됐다는 박영식 연구원. 전자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 시절 별을 보고 감동받아 이 길로 들어왔다는 박성중 연구원. 망원경 렌즈 설계 담당자다. 그리고 그룹장이자 SF 영화광인 이대희 박사. 그는 세계 인명사전에 실릴 정도로 뛰어난 천문 연구원이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그룹 회의는 한 주간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대립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보통 한 4마이크론까지 간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세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좀 신기하고요. 아무리 투과율이 좀 떨어져도. 근데 그거 우리 회의 시간에 슈라우드 온도가 높으면은 이 포칼 플레인 보드의 온도가 저 정도 되면은 거기서 열적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위에가 이쪽이 3.8이고 1.9, 1.9, 0.9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쉴 새 없는 의견 제시로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회의실에 찬바람이 분다. 그 이유는 뭘까? 물론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안들이 조금 타이트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게 그 예산, 스케줄, 그 퍼포먼스, 성능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데 누군가 그거를 담당자분들도 자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거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쭉 1년이 지나가서 이 결함을 나중에 1년 뒤에 알으면 사실은 더 큰 1년을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할 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회의 분위기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이따가 조금 후에 티타임을 가질 텐데, 티타임 때는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일상사를 나눕니다. 그때는 부드러운 분위기일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들의 티타임을 엿보기로 했다. 모두 모여 모처럼 만의 휴식을 즐기는 연구원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회의 시간과 사뭇 다른데, 달콤한 빵과 쿠키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 이제야 연구원에 사람 냄새가 물씬 난다. 바쁜 연구로 얼굴 보기도 힘든 일상.
이렇게 긴장을 푸는 시간은 연구원들에게 최고의 활력소다. 이날의 화제는 얼마 전 열린 팔씨름 대회. 박성준 연구원의 눈길을 끈 칠판의 이름. 연구원배 여자 팔씨름 대회에서 김태현 연구원이 꼴등한 사실을 그만 박성준 연구원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아, 저 김태현 박사님 밑에요? 저 15. 아니 인간계 밑에 뭐야 그럼? 인간이 아니지 뭐. 반지한데 김태현 박사님이 집안일을 안 하시나 보다.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널고 빨래를 넣고 활동에 힘이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죠? 아 진짜. 작은 이야기거리에도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우주 천문 그룹은 대체 어떤 연구를 하는 팀일까? 우주의 기원과 탄생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는 그 인류가 항상 궁금해하던 그런 그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 망원경이 필요한데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 자외선이나 적외선 그리고 X선 같은 그런 빛들은 지상에서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대기의 효과 때문에 우주를 관측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을 하면은 대기의 효과도 없고 모든 빛을 다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우주 천문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3년 과학기술 위성 1호에 탑재된 우주 망원경을 시작으로 심도 있는 천문학 연구를 위해 더 새롭고 성능 좋은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 그렇다면 왜 지상이 아닌 우주로 망원경을 올릴까?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천문학자들의 장애물이다.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은 대부분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해꾼인 대기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 망원경을 우주에 띄우는 것. 이 방법을 통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여러 파장의 빛을 손쉽게 관측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망원경을 우주로 갖다 올려놓는 이 개념은 똑같은 건데요. 같은 망원경인데 우주로 올라가는 이유는 사과를 보시면 사과 사이즈가 보통 한 10cm 정도 되는데 거기 껍질을 딱 까면 껍질은 뭐 1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구 반지름이 6,378km인데 대기에 공기가 많이 밀집해 있는 게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구름이 끼면 별이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구름 위로 이런 대기의 효과를 받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 올리면 낮에도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태양. 보다 멀리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주 망원경. 이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이로써 우주 배경 복사의 근원을 발견하고 초신성 잔해 관측, 성간 먼지 연구 등 뛰어난 성과를 내며 우리나라 천문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엔 어떤 연구에 도전하고 있을까? 실험실의 클린룸. 연구원들이 망원경의 렌즈를 조립하고 있다. 이 망원경은 내년 발사할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에 탑재할 적외선 망원경, 리스. 우주를 파장에 따라 보는 분광 기능을 추가해 별 탄생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우주 망원경은 극한의 우주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혹독한 시험이 필수적이다. 반대편에선 센서 시험이 한창인데 적외선 센서는 은하의 파장을 감지하는 망원경의 핵심 부품으로 극저온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다. 지금 온도가 몇 도죠? 지금 189켈빈. 89켈빈이죠. 89켈빈까지 근데 낮아졌으니까 실하우드가 175켈빈. 영상이 잘 나올 거 일단은 나오겠죠. 저온의 우주 환경처럼 센서를 영하 200도 가까이 냉각해 시험을 진행한다. 파장을 감지하고 컴퓨터로 정보를 전송하는 센서.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공위성 올렸을 때 우리가 우주로 봤을 때 좀 밝은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그 별이나 성운이나 이런 것들 찍었을 때 더 신호가 많이 축적되면 저렇게 이제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우주 환경 시험이 시작됐다. 극한의 우주 환경을 모사한 진공 챔버. 챔버는 온도와 진공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됐다. 이곳에 완성형의 망원경 탑재체를 넣고 영하 200도의 우주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친다. 실제 위성 온도는 상온이 가깝습니다. 상온 한 20도씨. 근데 이쪽은 영하 70도씨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거의 100도 정도 차이가 나는 레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차이를 실제 제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열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물질이나 또 스포트 설계들을 우리가 실제 해석하고 설계해서 실제 구현합니다. 탑재체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하는 연구진. 볼트 하나까지 잘 조여졌는지 거듭 확인한 뒤 챔버를 밀폐했다. 이와 동시에 챔버 앞쪽에선 렌즈의 검교정 시험을 진행한다. 장비를 이용해 관측하고자 하는 파장대의 별빛을 쏘아 렌즈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거리에 따른 초점의 변화, 반응 정도, 감도 등을 파악해 망원경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 불도 끄고 암흑 속에서 망원경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연구진.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실제 우주 환경보다 더 혹독한 상태에서 망원경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로켓이 발사될 때 진동이나 이런 수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할 때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혹독한 수치로 시험을 해서 그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그거와 어떤 다른 요소들이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그거와 좀 더 단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수치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제 환경, 발사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보다 낮을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시험 통과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사이좋게 실험실을 나서는 두 연구원.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던데 별이나 보러 가야죠. 네, 오늘은 상현이라서 달도 잘 보일 거고 화성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 가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평소 사이 좋기로 유명한 박성준 연구원과 박영식 연구원. 알고 보니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퇴근 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대체 어딜 가는 걸까? 박성준 연구원이 찾은 곳은 인근의 천문 관측소. 오늘처럼 날이 좋을 땐 별을 보러 다니는 것이 제일 큰 낙이다. 늘 자신의 분신처럼 망원경을 들고 다닐 만큼 그의 별사랑은 유별난데 카트에 산처럼 쌓인 짐. 오늘은 스케일이 좀 크다. 그렇다면 박영식 연구원은 어디 있을까? 그 역시 연구원에서 따로 짐을 챙기고 있다. 전용 캐리어까지 준비할 정도로 열성인데 이쯤 되면 취미 생활인지 연구의 일환인지 구별이 가질 않는다. 박사님,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네요? 되게 많아요. 그 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도 필요하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그거를 보상해서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적도위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노트북 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밤에 별이나 달 보고 뭐 흔히 말하는 힐링이나 뭐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취미 활동으로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각 박성중 연구원은 망원경 조립이 한창이다. 망원경 크기가 성인 키만큼 크고 무게도 상당해서 조립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베테랑답게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망원경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사이 박영식 연구원이 도착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말한다. 별이 좋아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박영식 연구원 역시 시골에서 살며 우주와 별에 대한 동경을 키우던 소년이 우주 망원경을 만드는 연구원으로 자라났는데, 그래서 아직도 별을 보는 일이 설렌다는 연구원들. 어둠이 내리기 전 망원경 성능 테스트에 나섰다. 노트북으로 제어해 움직이는 망원경.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관측을 돕는다. 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다가 그 정렬을 다 해놓고 타겟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제어를 하면은 이 망원경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늘 정해진 프로젝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연구원들. 자신이 좋아하는 별을 관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원 없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들에겐 힐링이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위한 재정비 시간이다. 무한한 매력을 가진 천체 관측. 과연 어떤 점에 이렇게 빠졌을까? 일하고 별하고 관련이 있지만 또 이렇게 취미생활로 또 직장에서 퇴근 후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 사실은 그런 기분을 즐기러 별 천체 사진 촬영으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두 연구원의 하루가 별에서 시작해서 별로 끝나고 있다. 다음 날, 카이스트에 위치한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찾은 이대희 박사.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리로 가시죠. 회의로 가시죠. 우주 망원경 발사를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두 팀. 하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임무를 종료한 과학기술 위성 3호를 대신해 내년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우주로 발사된다. 금요일 오전에 오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번에 개발한 우주 망원경을 탑재하는데 한 달여 안에 그 인증 시험을 종료해야 한다. FM 조립하면은 전자부는 사실은 그 지금 만들어고 있는 그러니까 FM 인증 모델, 그러니까 진짜 FM이 아니라 FM의 인증 모델을 여기 이제 드리고 조립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험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조립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전자부는 내가 거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전자부는 아직 노이즈 문제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일렉트릭 노이즈만 조금 잡으면 되니까, 그죠? 그 네. 부분. 하시되 요 인덕턴스 값이 전류 용량 2000년부터 우주 산업을 함께 수행하며 과학기술 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띄웠던 두 팀.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다. 예,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그 니스 DSP 가져와서 전자부 시험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지금 가서 시험하는 거 시험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시죠. 예. 우주 망원경 니스의 인터페이스 시험이 진행되는 연구실. 우주 망원경이 위성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 중이다. 두 팀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위성이 안전하게 우주로 올라가 첫 데이터를 보내줬을 때였다. 내년에도 우주에서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연구원들은 오늘도 1%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개발한 니스 전자부 인증 모델을 실제 위성 버스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명령을 받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다운링크 받아서 실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시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니스를 조립하기 위한 조립 절차, 그리고 조립 위치, 그리고 하니스의 조립 방향과 하니스 종류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 수 없어 더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연구진. 니스의 발사를 앞둔 지금, 그들이 꿈꾸는
또 다른 목표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주망원경 전용, 그러니까 우주망원경만을 위한 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우주천문그룹에서는 우주망원경, 한국형 우주망원경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상황 자체가, 국내 기술 상황 자체가 선진국, 뭐 예를 들면 미국 나사나 일본의 작사 같은 그런 수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들을 좀 더 습득하고, 천문년 주도 혹은 한국에서 개발한 좀 규모가 큰 우주망원경을 제가 천문학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개발하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작은 이런 우주망원경들 사업이 밑거름이 돼서 이제 저희 후배님들이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에서 만든 큰 우주망원경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내겐 작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첫 도약이 될 것이다. 별을 연구하는 것은 누구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 될 것이다. 1년 뒤 발사를 앞둔 우리의 우주망원경. 그 성공적인 발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